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집값 안정에 세금은 필수. 정부 강한 메시지 던지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힌다. 는 주장에 반박.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권 인사들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견제성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수단 활용 예고. 공공기관 통폐합, AI 기반 산업구조 개편, 재정 활용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LH, 발전, 금융공기업 통폐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강력 경고.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이를 잡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집값 급등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향후 세제, 공공기관 개편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야탑, 임해동 고도 제한 풀린다. 이제 40층 아파트 가능?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고도 제한 완화.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임해동 일대를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도 제한이 최대 154m까지 완화되어 4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사업성 기대. 기존에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15층 정도만 가능했던 지역이 이제는 4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협의 절차 마무리 단계. 이번 조정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인한 서울공항 활주로 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성남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9월 고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해촌, 탐마을 등 노후 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성남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세가율 52.8%로 뚝, 지방은 되레 치솟는 이유는? 서울 전세가율 하락세 지속.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전세가, 매매가 비율, 은 52.8%로 지난 4월 56.5%.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50.9%에서 42.9%로 송파, 강남, 영등포 등 주요 지역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값 하락이 더디게 나타나는 역전세, 상환의 완화로 해석됩니다. 지방 전세가율은 상승세. 반면 지방은 전세가율이 74.6%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 전세 위험 수준인 지역도 늘고 있는데요. 경남 사천 87.6%, 충북 제천 85.7%, 전북 익산 85.6% 등 다수 지역이 기준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매매 수요가 줄어든 반면 전세 수요는 유지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매매 전환 수요 증가.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위주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했고 이는 전세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방은 부동산 미분양 해소와 매수 심리 위축이 겹쳐 전세가율만 오르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깡통 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서울은 전세 약세가 계속되며 전세 매매 전환이 증가하는 이중적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은 청년 세입자, 서울시가 먼저 지급한다. 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후 회수 추진. 최근 청년 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선순위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회수하거나 후순위 입주자에겐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록 말소 추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신규 사업장에 대해선 등록 말소 조치도 검토 중이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된 사업장 구체 공개.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 도봉구 에드가상문,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동작구 코브 등 총 4곳 287가구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 혹은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제도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 HUG와 협의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 2 전용 84평방미터 경쟁률 125.5대1, 실수요 물린 공공분양, 왜 인기일까? 화성 동탄 2 전용 84평방미터 경쟁률 125.5대1 기록.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C-14블록은 69가구 공급에 5,194명이 물려 평균 경쟁률 75.27대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평방미터는 18가구 공급에 무려 2,259명이 물려 125.5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도 흥행. 같은 날 마감된 남양주 진접 2지구 A-1블록은 355가구 공급에 5,78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6.29대1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59평방미터 공급에도 994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 실수요자 유입. 동탄 단지는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의 실수요자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지 주변 입지도 우수해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갈매, 역세권과 맞닿은 과천주암 등 향후 예정지에도 높은 청약 열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랜드마크 잡아라,
성수 2조 재개발 놓고 대형 건설사 전면전. 최대 65층, 3014 가구 대규모 사업.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대형 재개발 부지로 최고 65층, 총 3014 가구 규모의 사업비 약 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한강 조망 입지로 랜드마크 단지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GS, 현대, HDC 3파전, 프리미엄 수주 경쟁. GS건설은 오랜 기간 수주 준비를 해왔고 현대건설은 초고급 브랜드 DH를 앞세워 강남권 수준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독자적인 스마트 설계와 브랜드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높은 사업성에도 과도한 입찰 조건, 우려도. 일부 업계에선 입찰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사비 인상, 과도한 금융 지원 등 무리한 제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무조건 시공사 선정이 아닌 만큼 입찰 조건의 실효성과 현실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도심 재개발의 희소성과 한강 조망권, 고급 브랜드 선호가 맞물려 대형 건설사들의 자존심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향후 시공사 선정 결과가 서울 강북권 고급 주거지 재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으로 출사표, 위본건설, 수도권 주택시장 본격 진출. 위본건설, 주택, 오피스텔 개발 본격화. 위본그룹은 자동차 딜러 사업과 항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택, 도시개발 분야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지자이 에디시온이라는 브랜드로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480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습니다. 용인, 수원 고등지구 등 핵심 입지 공략. 위본은 수원 고등지구, 용인 수지구, GTX-A 노선과의 접근성, 편의시설이 밀집한 중심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 고등지구시 -2블록에는 36평방미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세도 회장, 2025년 시공능력평가 100위 진입 목표. 위본건설은 향후 오피스텔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물류센터, 오피스,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의 비주택 개발 중심이던 위본건설이 수도권 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디벨로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와 입지 선점을 앞세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분양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됐던 민간임대 2만 가구, 9월부터 다시 공급된다. 2월부터 중단됐던 기금 출자 재개 예정. 정부는 9월 중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자금 출자 심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자금 출자가 끊기며 약 2만 가구 규모의 민간임대 공급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HUG, 리츠 구조 통한 민간임대 공급 재개 준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리츠, 라이츠를 통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임대료를 낮추는 구조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주택도시기금이 맡습니다. 하지만 기금 여유 자금이 줄며 2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공급 재개되면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8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중형 평형대 비중이 높아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고척 아이파크 같은 대단지 민간임대 사례가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힙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민간임대 사업의 정상화와 중단됐던 주택 공급 회복이 기대되며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본건설, 수지의 480가구 신규 공급, 디벨로퍼 도약, 본격 시동. 수지자이 에디시온, 10월 분양, 총 480가구. 위본그룹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지구에 총 480가구 규모의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10월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0층, 4개 동 규모로 구성되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습니다. 위본그룹, 수도권 주거시장 본격 진출. 그동안 상업시설, 오피스텔 개발 경험을 쌓아온 위본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사업 확대와 종합 디벨로퍼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지구에서도 36만 평방미터 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교통 접근성.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GTX-A 노선, 서울용 인광주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과 인접하고 정자, 강남역까지도 가까워 동천역세권의 직주 근접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위본그룹이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장 신뢰를 입증하고 향후 100년 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특히 입지, 교통, 시공사, 자이 브랜드, 3박자를 갖춘 분양 단지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